한 남자가 죽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고 의사가 사망 시간을 기록하려던 순간 그가 다시 숨을 쉬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말했다. 왜 나를 돌아오게 한 겁니까? 이건 영화가 아니다. 2000년 영국 사우샘프턴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환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 남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수백 명이 했다. 수천 명이 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건 대체 뭘까? 1969년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책을 한 권 냈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수백 명의 말기 환자를 인터뷰한 기록이었다. 이 책은 의학계를 뒤흔들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의사가 진지하게 다룬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퀴블러로스가 인터뷰 중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심장이 멈췄다가 돌아온 환자들 일부가 죽어있던 동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말한 것이다. 터널을 지나갔다. 빛을 봤다. 이미 죽은 가족을 만났다. 그리고 돌아오기 싫었다. 퀴블러로스는 이걸 기록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는 진짜 파고든 사람이 있었다. 레이먼드 무디, 미국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다. 만 1975년 그는 1910명의 임사체험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묶어서 책을 냈다. 쌈 이후의 삶. 이 책이 나오자 세상이 들끓었다. 무디가 정리한 패턴은 단순했다. 하나, 자기 몸 위에 떠있는 느낌. 둘, 어둡고 긴 터널. 셋, 터널 끝에 압도적인 빛. 넷, 이미 죽은 사람들의 존재. 5.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감. 엿,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 혹은 돌아가기 싫다는 저항. 150명 중 대다수가 이 패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과학계는 반응이 갈렸다. 한쪽은 말했다. 뇌가 꺼지면서 만들어내는 환각이다.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 과다, 엔도르핀 분비,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발작이라고. 논리적이다. 납득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긴다. 1908년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판 론메리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무디처럼 회고적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다. 전향적 연구를 했다. 심장이 멈춘 환자가 소생되는 순간부터 추적한 것이다. 10개 병원, 342명의 심장정지 생존자. 결과는 2001년 의학 저널 렛셋에 실렸다. 332명 중 62명, 18%가 임사체험을 보고했다. 터널, 빛, 고인, 돌아오기 싫은 감각. 패턴은 무디의 기록과 거의 같았다. 그런데 판 롬멜이 주목한 건 경험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주목한 건 누가 경험하지 않았는가였다. 연 449명 중 피백 여빈 0명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같은 병원, 같은 처치, 같은 약물, 같은 수준의 산소 부족. 조건이 동일한데 왜 18%만 경험한 걸까? 만약 뇌의 화학 반응이라면 같은 조건의 환자 전원이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판 럼멜은 논문에 이렇게 썼다. 순전히 생리학적 원인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한 사례가 나온다. 2014년 영국과 미국 15개 병원에서 진행된 AW의 연구. 2600명의 심장정지 환자를 추적했다. 소생된 환자 중 101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46%가 죽어있던 동안 어떤 종류의 기억을 보고했다. 9%가 전형적인 임사체험이었다. 2%가 자기 소생 과정을 위해서 내려다봤다고 했다. 연구팀은 검증 장치를 설치했다. 소생실 천장 근처 선반에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놓아둔 것이다. 체외 이탈을 경험한 환자가 정말로 위에서 봤다면 그 이미지를 묘사할 수 있어야 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체외 이탈을 보고한 환자 중 이미지가 있는 방에서 소생된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한 환자는 소생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의 소리와 의료진의 대화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의 뇌파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평탄했다. 뇌가 꺼져 있던 시간에 그는 어떻게 들은 걸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사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심장정지 후 소생되었다. 그가 말했다. 처음으로 봤다. 빛이 있었다. 색이 있었다. 형체가 있었다. 한 번도 시각 경험이 없는 뇌가 죽어있는 동안 시각 정보를 처리했다는 건 현재 신경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는가? 속았다는 느낌? 소름? 아니면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렇다. 두 가지 설명이 있다. 첫 번째, 뇌의 환각이다.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내는 마지막 전기 신호. 터널은 시각 피질의 붕괴, 빛은 산소 부족에 의한 과흥군, 고인의 등장은 기억 영역의 무작위 활성화. 이 설명은 깔끔하다, 측정 가능하다. 하지만 판 롬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왜 18%만인가? 두 번째, 의식은 뇌와 별개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의식을 수신하는 안테나에 가깝다. TV를 부숴도 방송이 사라지지 않듯 뇌가 멈춰도 의식은 계속된다. 이 설명은 아름답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 과학은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고 있다. 확실한 건 이것뿐이다. 심장이 멈추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언가를 봤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거의 같은 것을 묘사했다. 그것이 뇌의 마지막 꿈이든 의식의 진짜 모습이든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순간에 오 와우 라고 3번 말했을 때 그가 본 것이 이것이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다음 이야기는 더 개인적인 곳으로 간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언이 아니다. 예감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